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같은 것들도 하나의 그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펑션들은 기능들은 사실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죠. 그 아이폰 첫 번째 모형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구현했던 다양한 어떤 기능들, 뭐 전화기 기능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존재했던 기술들을 사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에 다 집결해 놓은 것이잖아요. 사실 그게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이미 다 존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이 놀랍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서로 충돌 없이 이제 컴패터블하게 만들어낸 이제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의 놀라운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음악을 만들 때 사실 뭐 옥타브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메이저나 마이너, 장조, 단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음역대가 있고 뭐 사실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 뭐 매우 사실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작곡의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디어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희소한 자원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케일스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희토류라든가 희유금속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나 재료들을 개발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뭔가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바꾸어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풍부하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보다 풍부해진다면 레시피라든가 혹은 설명서라든가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체들, 오브젝트들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비경합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아이폰이 처음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을 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그때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삼성경제연구소가 강남역에 그 삼성 건물이 3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건물, 삼성 물산 건물, 그다음에 삼성생명 건물이 있는데 그 삼성생명 건물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들어 있고 보통 식당은 삼성의 이제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은 삼성전자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시간 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거기 한번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식당에 들어가서 뭐 앉을 수는 있는데 자리에 앉을 수는 있는데 뭐 식사를 주문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원증 같은 게 있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메뉴가 되게 많아요. 열 몇 가지 매일 점심 메뉴가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아이폰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1이 출시가 될 즈음이었었는데 출시가 된 이후에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다수가 갖고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게 아이폰인지 아니면 그 갤럭시 S1인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안 지나서 많은 이제 다양한 IT 기업들이 뭐 삼성을 포함해서요 아이폰과 유사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들을 출시를 했고 뭐 랩탑이라든가 다양한
태블릿 PC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 이제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숙제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애플의 핵심 기능을 이제 삼성전자가 모방했는지 뭐 베껴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것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베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컴패터블하게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아이폰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사실상 도둑맞기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베껴줄 수 있고요.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기침이 참 예. 특허권은 이제 침해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재화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재화가 경합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비경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합적이라고 하는 것과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순서대로 볼 텐데요. 아이디어를 하나의 재화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의 재화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일단 동영상을 7개를 제작을 할 텐데 그 시간은 조금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 동영상 볼 때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경합적인 재화와 비경합적인 재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경합적인 재화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해도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도 그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재화를 우리가 비경합적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경합적인 재화는 어떤 재화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할 때 누군가는 이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재화는 당연히 경합적인 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무선 인터넷 같은 거 비경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비경합적인 재화에 가깝습니다만 와이파이 같은 거요. 그런데 만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도 느려지고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합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봤는데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교향곡 뭐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향 뭐 2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천 필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서울시향도 마찬가지로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누구라도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말로 교향곡을 연주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경합적이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도 기본적으로 경합적인 재화입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을 쓰면 다른 사람은 제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운영체제라든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비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